안녕하세요. MMP 미라클 플래닝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할 전혜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삶의 균형 평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지도에서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실루엣 그리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럴듯한 꿈 목록 한두 개쯤은 마음속에 혹은 다이어리 한 편에 품고 살아갑니다. 건물주 되기,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세계 일주하기 등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까요? 그 꿈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멋있어 보여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액자처럼 걸어놓은 전시용 꿈은 아닌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꿈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의 이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잠들었던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했던 꿈을 향해 다시 달리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생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서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표의 1차원적 기능일 뿐입니다. 자기계발의 대가들이 말하는 목표 설정의 진짜 목적은 성취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목표를 달성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숨겨진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잠재력을 발현하여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표 설정의 이유입니다. 무엇을 해내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릴 것이냐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 것이냐에 목표 설정에 최종적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맺고 싶은 관계, 누리고 싶은 환경과 물질적 축복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취만을 좇는다거나 그래야만 성취만을 좇는다거나 더 많은 소유만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을 놓치며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충만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바로 설정하면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the mind can achieve.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윈 로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표가 높을수록 성과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커지지만 목표가 어려운 만큼 보상도 커지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도 높아집니다. 자신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일들에 몰입하고 자신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결과를 추적하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때에 따라 적절한 조정과 변화를 주면 성과를 높이게 됩니다. 둘째, 목표는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 줍니다. 토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Setting goals is the first step in turning the invisible into the visible.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는 뜻입니다. 10km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세우는 순간 어제의 나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시간을 다르게 쓰게 되죠. 목표는 나태해진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기준을 끌어올립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뚜렷한 목표는 주변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합니다. 명확성이 힘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존 도어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은 업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로써 더욱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삶의 다양한 자원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토니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focus goes, energy flows. 우리의 초점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표현이 너무 생소하시지요?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 꿈에 쏠리게 됩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 뇌의 자동 검색 엔진을 활성화시킵니다. 목표와 관련된 정보, 목표와 관련된 사람, 목표와 관련된 기회를 저절로 발견하게 만들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심지어는 불멍을 때리다가 또는 샤워를 하다가 또는 선잠을 자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clarity is power, 명확성은 힘이다라는 토니 라빈슨의 말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시죠. 넷째, 목표 설정과 함께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데런 하디는 컴파운드 이펙트라는 책을 통해서 복리 효과를 강조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면 그 작은 노력들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좋은 목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강점과 재능과 뜨거운 열정에 불을 지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목표의 설정은 단지 그 목표의 성취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공들을 끌어당기는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짐 론에 의하면 성공은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ccess is not something you pursue. Success is something you attract by the person you become. 성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죠. 꿈을 정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삶의 12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영성, 신체 건강, 인성, 감성, 가정, 사회성, 지성, 경력, 재정, 사명, 창조적 쉼,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12가지 삶의 영역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12가지 영역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어도 괜찮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목표인 만큼 큰 꿈을 설정해 보세요. 꿈을 설정할 때는 다음의 2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자신에게 매력적이고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정해보세요. 부모님이나 사회가 주입시킨 꿈이나 가치의 실현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꿈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는 각각의 꿈을 통해서 어떤 핵심 가치를 이루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각 영역에 있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이 이루고 싶은 12가지 꿈을 생각해서 기록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달리게 하는 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 될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꿈을 이루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유가 없는 꿈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첫째, 꿈의 이유는 우리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꿈의 이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또한 꿈의 이유는 우리의 핵심 가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꿈의 이유는 우리에게 근성을 길러줍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건물주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셋째, 꿈의 이유는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 이유와 연결된 꿈을 이루는 과정은 그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we have high assurance in a promise, we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짐 론의 말과 같이 우리의 꿈이 확실하고 그 꿈이 가져다 줄 보상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이 크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남미 안데스산에는 두 전투적인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종족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한 종족은 높은 산 위에 살았고 다른 한 종족은 낮은 지대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산 위의 종족이 산 아래 종족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약탈품과 함께 아기 한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산 아래 종족은 가장 용맹하고 건장한 장수들을 선발해서 빼앗긴 아기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위의 종족이 어느 길로 내려왔는지도 알지 못했고 너무나도 가파른 산길을 어떻게 올라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을 오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 미터 오르지 못하고 자꾸만 미끄러져 내려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좌절감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기 찾기를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짐을 싸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여인이 아기를 등에 업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들이 찾던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한 용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가장 강하고 용맹한 우리도 할 수 없던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었지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 엄마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용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꿈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지만 꿈의 이유는 우리에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달리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질 때라는 블로그 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의 진짜 이유를 찾는 질문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Seven Deep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첫 질문은 우리의 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번의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왜라는 6번의 질문은 당신이 앞서 말한 답변의 깊은 동기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침착하게 통과하면서 우리는 깊은 무의식이라는 우물에 내재해 있는 우리 각자의 생의 결정적인 욕망과 필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빨리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왜 빨리 승진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돈이 더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에게 돈이 왜 더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마음껏 돌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다섯 번째 질문을 해보세요.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제가 정말 삶이 바닥일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섰고 또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의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힘을 보태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싶은가요? 여섯 번째 질문이겠죠? 그러면 대답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저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 이유 또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돈과 능력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진정한 행복의 감정 상태에 우리의 꿈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삶은 어떤 형태입니까? 신의 형상과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는 정체성, 그리고 그 존재감을 가진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이 갈망하는 그 감정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왜라는 질문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 이유를 찾을 때 삶의 동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12가지 삶의 영역을 통해 당신의 진짜 이유, 그 숨겨진 열망을 찾아가 보세요.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12가지 영역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영성이라는 삶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에 있어서의 꿈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꿈의 이유는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평안과 방향을 얻고 영원한 진리와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측할 수 없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라고 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나 자신과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면을 질서 있고 평화롭게 가꾸어 나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의 인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꿈을 쓸 수 있습니다. 꿈의 이유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대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깊이와 신뢰를 쌓고 진정한 리더십을 살아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사람들이 명예나 권력을 얻을 때 처음에는 어떤 속임수나 술수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이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정직하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삶으로써, 어, 제가 선한 영향력을, 오래도록 끝까지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체 건강이라는 영역을 보면, 거기서의 꿈은 나의 신체 건강은 20세로 유지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나이가 또 따로 있죠. 우리 진짜 나이보다 더 신체의 나이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꿈을 나의 신체 건강은 20세로 유지된다. 이렇게 한번, 어, 정해봤어요. 그 꿈의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보다 존재가 중요한 삶을 살고 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주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어, 이유를 적어보았습니다.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신뢰와 지지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정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는 공동체 안에서 연결과 소속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성장하고 발전하며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정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꿈을 썼어요. 그 이유는 나와 세상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생각의 깊이와 유연성을 키워 더 다채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나는 풍성한 물질을 모으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꿈을 썼습니다. 그 꿈의 이유는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며 나눔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책임감 있게 경영하고 그 재물로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직업이나 경력의 영역은요, 나의 직업과 경력은 모두 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꿈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재능과 열정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자아 실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매일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가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싶기 때문에라고 썼습니다. 가정이라는 영역에서는 나는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사랑과 안전, 지지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나의 자녀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며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나는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발견하고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꿈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내 삶이 우연이 아닌 소명이라는 확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창조적 쉼이라는 영역은 나는 내 삶의 리듬에 따라 주기적으로 창조적 쉼을 즐긴다라고 꿈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에서 저의 꿈은 나는 매 연말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나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며 의미 있는 인생을 직접 디자인하기 위해서 선택과 책임의 주체로서 매일을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정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꿈의 생명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첫째는 꿈을 현지형으로 작성하세요. 뭐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 한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쓰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매일 글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꿈을 현지형으로 쓰면 그 꿈이 우리의 생각과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둘째로는 부정적인 내면의 언어를 긍정으로 바꾸세요.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뭐뭐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 표현을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 표현을 바꾸세요. 셋째,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송해요. 당신이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꿈을 이룰 능력과 아이디어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무의식과 의식은 이제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탐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12가지 꿈을 찾아보았고 그 꿈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12가지 꿈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낙담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대신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12가지 꿈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12가지 중에서 3가지를 골라 앞으로 1년 동안 그 3가지 꿈에 집중할 것입니다. 삶이 좀 더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3가지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요? 자신의 강점, 재능, 열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3가지 영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3가지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긴 긍정 확언을 써보세요. 각각의 꿈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 속에서 사는 힘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긍정 확언을 만들었지요. 오늘은 이 3가지 꿈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긍정 확언을 써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3가지 꿈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각각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신의 미래에 가서 꿈을 이루어온 그 여정을 회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꿈의 실현의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강력한 이유를 품은 꿈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넘으며 마침내 당신을 상상 이상의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당신만의 꿈과 그 꿈의 진짜 이유를 실현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자신의 12가지 영역의 꿈을 설정하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12가지 꿈의 이유를 찾고 기록하고, 또 3번째는 앞으로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3가지 삶의 영역을 정하고, 그 3가지 영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긍정 확언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과제를 자신의 A그룹에 공유해 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